음식점 테라스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물총을 쏘아대는 사람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당황한 듯 자리를 피하는데요. 길거리에서도 물총 소리를 퍼붓는가 하면 각종 피켓을 들고 단체로 시위하는 이곳은 전 세계 여행객들의 로망이던 도시 바르셀로나입니다. 최근에도 계속된 대규모 물총 시위는 오버투어리즘, 우리말로 과잉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인데요. 너무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일상이 무너진 현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사실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여기 바르셀로나에 그라시아 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길에서 걷고 있는데 저 힐을 향해서 한 현지인 남자가 물총을 쏘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우리나라 도시로 치면 강원도 속초시와 크기가 비슷한데요. 매년 무려 3,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해요.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시기에 잠깐 주춤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 작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수치가 증명하듯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값인데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단기 숙박 수요도 자연스레 늘잖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장기 임대보다는 지갑을 시원하게 여는 관광객에게 더 비싼 숙박비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숙박시설로 집을 개조하게 되죠. 그 결과 실제 거주민들이 살 집은 점점 줄고 남아있는 임대주택값이 계속 오르게 되는 거예요. Ejemplo, hace 6 años podías encontrar un piso pequeño, un apartamento pequeño por 800 euros, 900 euros y ahora ninguno de los apartamentos que están en alquiler cuesta menos de 1.200 o 1.100 euros. aunque sea un apartamento pequeño de una habitación. 집값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 독립은 꿈도 못 꾸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여러 명이 함께 집을 구해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예 외곽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요. 시내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아예 바르셀로나의 근교 도시,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살면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시는 일찍이 단기 임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해왔는데요. 지난 2014년 관광 숙박 허가 신규 발급 유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관광경 숙소를 허가해주지 않고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신규 허가는 나지 않으니 무허가 숙소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최근엔 규정을 어긴 6만여 개의 불법 숙소에 대해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죽어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단기 임대 숙소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에어비앤비만 잡을 게 아니라 더 현실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l gobierno ha intentado hacer algunas cosas para bajar los alquileres, pero realmente no son efectivas. Yo pienso que está bien. Creo que se debería regular el precio máximo del alquiler para que las viviendas que son destinadas a vivir no se especule con estas viviendas, no se suba infinitamente el precio. 이외에 물가 상승, 인프라 파괴 등 다른 문제들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한 사람당 최소 30유로? 한국 돈으로 한 47,000원에서 5만 원 정도는 내야 밥 한 끼와 음료 정도 먹을 수 있는 것. 교통체증, 생활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침에 그리고 특히 퇴근길에 정말 관광객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시내 관광지 그 주변에 사는 제 외국인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던가 해서 잠들기도 힘들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시는 구엘공원 같은 유명 관광지에 입장료를 부과하고 숙박업소에는 관광세를 부과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크루즈의 경우 입항 가능한 배의 수를 제한해 단체 관광을 줄이고 있어요. 단기적인 처방하고 장기적인 처방이 있을 거예요.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 내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투리즘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상수도,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지만 그 도시 자체에 계획적인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버투어리즘은 특정 지역의 특정 시간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만큼 관광객 분산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사실 바르셀로나 하면 대부분 사그라다 파밀리아, 고딕지구를 많이 가잖아요. 이런 지역에만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그라시아 거리나 스페인 광장처럼 조금 떨어진 관광지에 스탬프 투어나 리워드 앱을 연동한 적립형 방문 시스템을 마련해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세탁소, 미용실 등 생활 필수 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 상점 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하는데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은 사실은 서로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한 공간에 너무 혼잡해지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있어서도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들이 관광객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주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의 국가 총생산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2.8%에 달하는 만큼 스페인 사람들도 관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요. 문제는 통제되지 않은 과잉 관광인 거죠. Creo que todo el mundo tiene responsabilidad. El gobierno debe hacer su parte, la gente local también debe o adaptarse o también aprender a convivir con cierta cantidad de turistas. 사실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건 바르셀로나뿐만은 아니잖아요. 거주민과 관광객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생각과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